매매를 많이 해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매매를 많이 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방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패턴에서는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혹은 이런 윗꼬리를 그리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말아 올리는 이런 패턴도 나오는구나. 근데 이런 패턴의 빈도수가 얼마나 되나? 빈도수,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정도 단타를 쳐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엿먹이는 이런 패턴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왜냐면 그 빈도수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이 다음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여기서 일단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여러분은 위기를 한번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할 때는 나씨님이 횡보할 때 매수를 안 한다고 했고, 만약에 내가 이 횡보할 때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아서 매수를 했다면, 근데 매수를 했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나시님이 그때 팔으라고 했지, 그래서 일단 팔고 못 먹어도 일단 지켜보는 거. 그랬더니 진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이거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직접 겪지 않으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많이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려면 일단 심리적으로 편안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심리적으로 일단 편안해야 된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쫓기면 돈에 쫓긴다. 우리가 돈에 쫓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막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차트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려 있으면, 근데 물려있는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으로 연습을 하다가 5만원이 물렸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5만원 없어도 여러분들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근데 내가 연습을 나시님 말대로 안 하고 10만원으로 안 하고 한 1억을 넣고 했는데 5천만원이 물려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아무 생각 안 듭니다. 나시처럼 지켜본다? 여기서 다시 손절하고 관망한다? 이런 행동 자체가 안 돼요. 애초에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한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시드가 많으면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돈을 잃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은 시드를 작게 가지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차트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씨님은 시드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왜 저랑 다른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는 이런 데서 안 들어갔잖아요. 결정적으로 저는 여기서 안 들어갔고 여기서도 안 들어갔습니다. 거의 끝에서 진짜 들어갔다가 에이씨 뭐야 여기서 안 떨어지네 하고 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끽해야 손실도 아니에요. 수수료 빼도 이익이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을 패스하는 흐름을 읽은 거죠. 물론 내가 여기서 추세 매매로 롱을 잡았으면 가장 베스트였겠지만 저는 어차피 청개구리고 역추세 매매만 하기 때문에 이걸 롱으로 먹는다는 선택지는 일단 제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선택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회피해서 숏 잡을 수 있는 거, 숏을 잘 잡을 수 있는 거, 그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즘 다시 비트코인 막 오른다 이런 신문기사가 떠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소액으로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서 일단 다양한 차트의 경험을 해보시라. 시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초기에 시드 불리실 때 스윙은 그것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사실 저는 오버나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버나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윙 잘하고 존버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근데 2018년 11월 중순에 오버나잇 하다가 반토막 난 뒤로 절대 안 합니다. 트라우마가 궁금하시면 2018년 11월 중순 차트 보고 오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018년 11월 차트 보고 오시면 나씨가 왜 오버나잇을 이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오버나이트 했어요. 그 뒤로 안전 지향론자가 돼가지고 이게 내가 가진 시드를 잘 지켰다가 불장이 올 때 펌핑하고 다시 또 하락장 약세장일 때는 내가 가진 시드를 잘 지키면서 조금씩 먹다가 또 불장이 오면 펌핑하고, 그거의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부동산으로 돈 벌기 쉽지 않죠. 주식으로 백날 용 써봐야 돈 벌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주식으로 돈 벌기 쉬웠죠. 부동산으로 돈 벌기 쉬웠죠. 그냥 사놓으면 올랐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 사놓으면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그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가 못 타는가가 내가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되는구나. 그러면 경기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좋을 때 이 바닥 떠난다? 그건 아니죠. 근데 안 좋을 때 이 바닥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아질 때 여러분이 무리해서 시드를 잃을 거면 그냥 떠나는 게 나아요. 그냥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흐름이 끊기잖아요. 단타도 마찬가지고 장투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흐름이 끊기면 다시 그 흐름을 되찾는 데까지 약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저도 단타를 좀 안 치다가 다시 치려고 보면 최근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됐지? 최근 내가 못 보던 패턴들이 자주 나오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뜬금없이 오르면 이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 이러면서 머뭇머뭇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적응하는 데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바닥을 뜨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많은 돈을 그냥 요즘 금리도 높으니까 예금에 맡겨 놓으시고 소액으로 감 잃지 않을 정도만 하시다가 불장이 오면 그때 큰 돈을 꺼내서 시드를 한 번에 빡 불리시고 엑시트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진짜 여러분들이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좀 안 잃었으면 좋겠어. 저한테 돈 잃었다고 메일 안 보냈으면 좋겠어. 이제 메일 읽는 것도 무서워서 안 읽어요.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읽고 답변이라도 가끔 드리긴 했는데 너무 암울한 얘기들만 오니까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잃지 마세요. 돈.